안녕하세요. 자유시장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올랐습니까? 대부분 안 올랐을 겁니다. 근데 환율은 올랐어요. 공항 환율판을 보면 달러 하나에 1,572원입니다. 1년 전에 1,300원대였거든요. 환율이 200원 넘게 뛴 건 여러분 월급이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300만 원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거든요. 오늘은 이 환율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 월급의 실질 가치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 건지 하나만 깊이 파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이 세전 35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전 환율 1,300원 기준으로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약 2,70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1,500원대 환율로 바꾸면요, 2,300달러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데 국제적인 가치로 보면 400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어치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숫자 노름이 아닌 게 우리가 쓰는 물건의 상당수가 수입품이거든요. 밀가루, 식용유, 커피, 휘발유, 가전제품 전부 다 달러로 사오는 겁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 올랐으면 수입 물가도 15% 오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월급은 15% 올랐습니까?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급이 깎인 겁니다. 주유소 가보면 체감되실 거예요. 휘발유 리터당 2,000원을 넘기기 시작했고요. 마트에서 식용유 하나 사는데 예전보다 30% 넘게 비싸졌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올랐고요. 이게 다 환율 때문입니다. 월급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금리도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환율 방어 때문에 못 내리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까지 개편돼서 5억 원 이상 대출받은 사람은 금리가 최대 0.25%포인트 더 올라갑니다. 3년 전에 영끌에서 집 산 분들 있잖아요. 그때 3%대로 받았던 변동금리가 지금 7%가 된 겁니다. 5억 대출이면 이자만 월 290만 원이에요. 350만 원 받는 사람이 이자로 290만 원 내면 남는 게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영끌족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 여기서 멈출까요? 외환시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외국인 트레이더의 90%가 달러 대비 원화롱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돈 굴리는 사람들 10명 중 9명이 원화가 더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한쪽으로 쏠린 거거든요. 그리고 한 트레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훗날 환율이 1,600이 되더라도 1,525를 외칠 거라고요.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환율 1,500원대가 이제 새로운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가장 큰 원인은 중동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공식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하루 600만 배럴입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전쟁 때문에 불안한 상태인데 여기에 홍해까지 막힐 수 있는 겁니다. 사상 최초로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우디가 호르무즈 막힐 걸 대비해서 파이프라인으로 홍해 쪽으로 원유를 우회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홍해마저 후티가 막아버리면 우회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폴리마켓에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확률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달러가 더 많이 나가고, 달러가 나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오르면 자원안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민간 차량 오부제를 의무화하겠다고요.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서 차를 못 모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꺼냈다는 건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구윤철 부총리가 육아 시나리오 이야기하고 차량 오부제 검토한다는 말은 했지만 정작 환율 방어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써서 시장에 개입하면 일시적으로 환율을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거든요. 한국 경제의 체력 자체가 약해진 겁니다. 무역 수지가 흔들리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여전하고 거기에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쳤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다 팔고 있어요. 대신 방산주하고 전력주만 사고 있습니다. 전쟁 수혜주만 담고 나머지는 빼는 거죠. 이게 외국인이 보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이 뛰는 건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월급의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같은 350만 원을 받아도 1년 전보다 50만 원어치를 덜 살 수 있고 대출 이자는 월급의 80%를 가져가고 마트 물가는 올라가고 기름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유가 폭등, 후티 참전의 해협 봉쇄 위기까지. 이 상황에서 정부는 차량 오부제나 검토하고 있고요. 환율 1,600원 시대가 정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자산 구성을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환율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파보겠습니다.